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풀이할 문제는요. 2014학년도 수능 이과 수능 수학 B형 29번 공간도형 벡터 문제입니다. 29번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공간도형 벡터 문제 중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굉장히 공포심에 떨었던 그런 문제로 유명하죠. 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뒤에 아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쪽 공간도형 벡터 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2014학년도 수능 29번 문제나 아니면 지난해 수능 29번 문제나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공간 벡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항에 대한 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문항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시중에 뭐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의 또 강의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제 해설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 많은 해설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체도형, 공간도형을 약간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벡터가 막 이렇게 임의로 움직이는데 어떤 특정 상황일 때가 뭔가 최대일 것 같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많이 흔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이고 수험생들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평가원 출제진이 테스트하려는 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간도형, 공간좌표, 공간벡터 이쪽 중에서도 공간벡터와 공간도형의 방정식의 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단원에서 출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공간도형, 그러니까 좌표나 벡터를 쓰지 않은 공간도형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더 출제진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공간 벡터나 공간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풀어내는 거. 자, 이런 게 아마 좀 더 출제진의 의도에 부합하는 풀이가 아닐까 싶고 대충 공간도형 문제에서 이제 이런 방식의 설명법이 많이 유행하는데 대충 이렇게 공간상에서 막 돌려보면 이때가 최대일 거다, 뭐 최소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걸 사실 수식으로 정확하게 정말 그때가 최대인지 그때가 최소인지 이것을 웬만하면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풀이는 이것을 수식으로 정확하게 최대 값을 구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되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 방법을 이제 여러 수험생들이 많이 모방을 하고 따라서 해보고 이런 종류의 문제, 공간도형에서 특히 공간 벡터 쪽에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조금의 계산을 많이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을 한번 잘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상황이 9가 있어요. 9입니다. 여기 9. 자, 9가 이렇게 딱 있는데 9 위에 임의의 두 점 PQ가 있는데 그 임의의 두 점 PQ를 연결한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이런 벡터가 있고요. 자, 그 벡터를 여기에 이제 어떤 평면이 있어요. 공간상에 한 평면이 y는 4라는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평면이 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평면은 y 더하기 루트 3z 더하기 8은 0. 자, 이런 평면이 있어요. 근데 얘 벡터를 요 평면에다 정사형을 딱 내린 것이에요. 정사형. 정사형을 내렸더니 요게 P1, 얘가 Q1. 자, 이렇게 돼서 P1, Q1을 연결한 이런 벡터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여기에다 정사형을 또 내립니다. 여기가 P2, 그 다음에 여기가 Q2, 뭐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또 연결한 이런 벡터가 있죠. 그림이 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공간 지각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하여튼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 여기 9 있죠. 9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4.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식이에요. 자,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자꾸만 이 공간 도형, 공간 벡터 쪽 단원을 자꾸 그림에서만 해석하는, 그림을 물론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림과 수식을 병행해서 해석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림만 해석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단원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그냥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자, 지금 그 출제진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뭔가 점수 잘 받게 하자.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공간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는 학생들을 당연히 더 높은 점수 받게 하겠지만 그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도 물론 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공간 좌표, 좌표 도입이 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사실 가장 큰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문제가 벡터 나와 있죠. 얘는 공간 벡터 단원의 문제이자 여기 평면도 나왔으니까 공간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거를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요. 여기가 2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걸 좀 이렇게 그 식을 변형하는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요걸 2개라고 딱 봅니다. 그래서 PQ 크기의 제곱이 2개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요거랑 하나 엮어주고 요거랑 하나 엮어주고 그렇게 엮어주면 뭔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느낌이 약간 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막 생각해가지고 이 그림에서 여기서 요거 이제 빗변 얘 정사형 내렸으니까 뭔가 직각삼각형 꼴 만들어서 어떤 길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정사형 내린 게 이쪽 하나 있고 이쪽 하나 있는데 그걸 또 더해야 돼. 문제에서 지금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걸 딱 2개라고 보고 했을 때 요거 하나 묶고 요거 하나 묶으면 그 2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 2개 더한 게 언제 최대냐 하면 이거 공간상에서 그 2개 더한 게 언제 최대가 돼야 되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생각 잘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풀면 굉장히 힘든 문제고 사실 출제자들이 그걸 의도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군다나 이 문제가 힘든 이유가 PQ 벡터가 아무런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냥 구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벡터라고 했으니까 길이도 막 변할 수 있고 방향도 막 구 위에서 이렇게 막 돌 수 있잖아요. 360도 막 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이런 걸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벡터 배웠잖아요. 벡터. 자, 이렇게 모르는 벡터, PQ 벡터 모르죠? 모르는 벡터 나오면 지금 좌표 공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벡터를 성분으로 써요. 벡터를 성분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얘를 모르니까 PQ 벡터를 성분으로 쓰겠어요. A, B, C.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봅니다. 크기의 제약이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에서 뭐 평면의 법선 벡터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크기의 제약이 없으면 크기 1로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내적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다 크기 1로 놓으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크기 1로 막 놓으면 안 되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면
PQ가 이 구위에서 막 움직이는 두 점을 연결한 건데 이 길이가 1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크기 1로 놓으면 안 돼요. 자, 크기가 막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냐? 구위에서 움직이니까 구의 지름보다는 클 수 없잖아요. 구의 지름이 얼마겠어요? 4죠, 4. 그러니까 PQ 벡터의 크기가 4보다는 클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게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루트를 없애서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조건 하나 우선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 여기 이제 P1, Q1의 크기의 제곱, P2, Q2의 크기의 제곱을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P1, Q1. 자, P1, Q1이 뭐냐면 이 벡터를 평면에다가 정사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벡터를 평면에다 정사형 내린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y는 4라고 칩시다. 자, y는 4라는 평면을 제가 알파라고 두겠어요. 알파. 이 y는 4라는 평면이에요. PQ 벡터가 뭐 저기 그림처럼 될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우선 PQ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정사형 내린 게 P1, Q1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얘를 정사형 내렸을 때 길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알아야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평면에는 무슨 벡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법선 벡터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 요 평면 있죠? 알파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제가 편의상 H알파라고 놓겠습니다. H알파. 그 H알파의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4의 법선 벡터.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0x 더하기 1, y 더하기 0z는 4. 그러면 법선 벡터가 0, 1, 0이죠. 0, 1, 0. 0, 1, 0.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이 법선 벡터하고 PQ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제가 세타1이라고 두겠어요. 세타1.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줘야 이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 세타1에 관한 조건을 한번 구해볼까요? 세타1에 관한 조건 구하려면 당연히 두 벡터가 나와 있을 때 이루는 각 구하니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적을 이용해야죠. 내적. 자, 코사인 세타1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코사인 세타1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 준다면 H 알파에다가 PQ 벡터 크기의 곱에다가 내적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H 알파의 크기는 0, 1, 0 이렇게 놨으니까 1이에요. PQ 벡터의 크기 현재 모릅니다. 그냥 4 이하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H알파에다 PQ 벡터를 내적합니다. 자, 여기 H알파가 있죠? PQ 벡터가 있습니다. 내적을 하세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곱하면 되죠? 그럼 B가 됩니다. B. 자, 지금 우리가 P1, Q1에 관해서 정사형 내렸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 알았는데 P2, Q2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P2, Q2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이제 그림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y 더하기 루트 3 z 더하기 8은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사형 내린 점이 P2, Q2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 각도를 세타2로 바꿔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도 바꾸면 되지. H베타는
0, 1, 루트 3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 2. 자, H베타의 크기 구해볼까요? 자, 이 벡터의 크기는 2죠. 2. 자, 그 다음에 H베타하고 PQ벡터하고 내적을 합니다. 자, H베타하고 PQ벡터하고 내적해요. 또 성분끼리 순차적으로 곱합시다. 그러면 B 더하기 루트 3C.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1하고 코사인 세타 2 다 구해봤는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요식. 자, 요식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보니까 이 PQ제곱 우선 그대로 쓰고 얘네 이제 고쳐야 됩니다. 자, 요식을 이제 제가 고쳐볼 텐데요. P1, Q1의 크기의 제곱 우선 얘는 그대로 쓰고 이 PQ의 제곱은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쓸게요. 얘는. 그 다음에 얘 P1, Q1의 제곱인데 여기 봅시다. P1, Q1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P1, Q1의 크기. 여기가 세타1이면 여기가 세타1일 거 아니에요? 세타1. 그럼 P1, Q1의 크기는 PQ 크기의 사인 세타1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됩니다. PQ 크기의 사인 세타1인데 지금 제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 식 딱 보니까 PQ 크기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데 묶으면 뭐가 남아요?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2. 자, 이게 남죠. 이 식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1 더하기 1로 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또 코사인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 1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2.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다 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구했고요.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구했죠. 자, 이것들을 모아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PQ 크기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1은 PQ 크기의 제곱의 B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2는 2의 제곱하니까 4에다가 PQ 크기의 제곱 분의 B 더하기 루트 3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Q 크기의 제곱, PQ 크기의 제곱, PQ 크기의 제곱이 다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게 B제곱에다가 4분의 1의 B 더하기 루트 3C의 제곱 이게 남아요. 그럼 이거 다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4분의 5의 B제곱 요거 4로 나눠요. 그럼 2분의 루트 3 BC 그 다음에 얘 제곱에다 4로 나눕니다. 4분의 3 C제곱. 결국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 풀이입니다. 이제 요거 최대값 계산하는 과정만 남았어요. 계산하는 과정만. 자, 이게 하여튼 좀 풀이가 길긴 한데 제가 글씨가 좀 커가지고 칠판 꽉 차 보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푸시는 분들 풀이보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 때 그냥 대충 그 정확한 설명 없이 이렇게 대충 푸는 그런 풀이 말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엄밀하게 풀려고 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이게 결코 풀이가 길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잘 보면 무슨 공간 지각 능력이 막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벡터의 성분 써서 수식 계산으로 내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적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거의 내적 이용해서 그냥 쓴 거예요. 식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쓴 것을 한번 정리만 해보고, 자, 요거 이제 최대값 구하는 과정만 이제 밟아보겠어요. 자, 그럼 여기 좀 이제 지우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한 거 보면 지금까지 구한 결과를 딱 보면 저 식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자, 이게 있는 상황에서 저거의 최대값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이제 식을 잘 보세요. 전부 b하고 c에 관한 식으로 돼 있죠. 전부 b하고 c에 관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최대가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가 0이 돼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a가 0이 된다고 해서 다 최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가 되려면 우선 a는 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a가 0이 아니면 얘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쪽으로 싹 이항해 보면 16-a제곱 뭔가 이런 꼴 되잖아요. 그럼 이 a가 0이 아니면 이 값이 작아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bc 값이 bc의 그 크기 같은 게 조금 작아지게 돼요, 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 같은 게 좀 작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다 제곱꼴 나와 있고 2차식 꼴인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0이 되고 이게 최대이려면 a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얘가 16이 될 때 우선 최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얘의 최대값 구해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 이거 혹시 무슨 도형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도형의 느낌이 나요? 원이죠, 원. 자, 원위의 점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거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식이 요 한 문자가 잘 이렇게 딱 이항돼서 변형이 잘 되면 한 문자 소거해서 풀어도 되지만 여기 잘 보면 BC라는 항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대최소 구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삼가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B를 4코사인, C를 4사인. 자,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 수 있죠? 자, 저 식에다 다 대입해 보겠어요.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4코사인 제곱에다 4분의 5 곱해주면 20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BC를 여기다 또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8 루트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C 대신 요것도 대입해요. 그러면 12의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것인데 잘 보면 전부 각도를 뭐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까? 각도를 2세타로 바꾸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요거 반각공식. 그 다음에 요거 배각공식. 자, 이거 또 반각공식.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 식이 자, 코사인 쪽은
10 코사인 2세타에다가 마이너스 6 코사인 2세타니까 4 코사인 2세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쪽은 4 루트 3 사인 2세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니까 10에다가 6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6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합성해버리면 되죠. 합성. 얘 합성해버리면 요거 8에다가 사인 2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꼴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세타의 범위 같은 것은 제가 구위에서 막 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 범위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일 때겠죠. 그래서 2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저식에서 최대값 구하는 방법 처리하는 게 요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방법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많이 이제 쓰는 방법 중에 우리가 고1 때 또 배웠던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에 최대 최소 구하라면 는 K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BC라는 문자가 이식하고 이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K의 범위 찾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것은 정식화하면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아까 첫 번째 방법은 삼가함수로 푸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가 B와 C에 관한 어떤 꼴입니까? 연립방정식 꼴이죠.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으로 푸는 것이에요.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수학 원 쪽을 잘 하시면 기하 벡터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간동의 최대 최소 문제.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 푸는 것이에요. 차수를 봅시다. 2차와 2차죠? 그럼 여러분들 고1 때 2차와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인수분해 유형이 있었고요. 근데 인수분해 유형은 둘 중에 한 식이 는영이 되고 뭔가 인수분해 되는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항 소거법이 있었어요. 자, 2차항 소거법은 뭐냐면 하여튼 두 식에서 2차항을 다 소거하고 1차항만 남기는 것인데 불가능합니다. 우선 다 2차항이에요. 다 2차항. 1차항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2차항을 한꺼번에 소거가 안 돼요. 또 이 식을 다 없앨 수도 없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상수항 소거법이 있어요. 자, 여기 상수항 있죠? 얘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항 소거하려면 이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상수항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K 곱하고 여기다 16 곱하면 되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멘탈이 또 약해가지고 계산에 대한 멘탈이 약해가지고 또 저걸 하라는 말이냐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사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몇 줄 해가지고 계산 몇 줄만 하면 풀 수 있는 거 그거 뭐 꼭 해야 되냐? 그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서 틀려보세요. 이렇게라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K 곱하고 여기 16 곱해봅시다. 여기다 밑에다 16 곱하겠어요? 그러면 16 곱하면 20 B제곱 더하기 16 곱하면 8 루트 3 BC 더하기 12 C제곱. 자, 이것은 16K. 자,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을 빼요. 두 식 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BC가 어쨌든 실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벡터가 허 벡터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문자 두 개 있을 땐 둘 중에 한 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에요. B를 기준으로 B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봅시다.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은 판별식이죠. 판별식. B 다시 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트 3 C의 제곱 하니까 48 C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커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하면서 C제곱으로 묶겠어요. 그러면 C제곱에다가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K-20에 K-12에 마이너스 48. 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놈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K제곱에 마이너스 32K에다가 240에다가 요거 하니까 192.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K는 8과 24 사이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4. 8이 최소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대 1이려면 A가 0,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6. 하여튼 이렇게 놓고 풀었기 때문에 최대가 될 필요 조건 하에서 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대가 될 필요 조건 하에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전체의 최소값은 아닙니다. 전체의 최소값은 아니고 전체의 최소값이야 뭐 0이 되겠죠 아마. 자,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실근 존재 조건으로 해석하면 뭐 기하적인 막 이런 걸 공간지각 능력 막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수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강조했듯이 이런 종류의 문제 우선 공간 벡터 문제고, 그럼 벡터에서 벡터의 성분, 내저, 공간 도형의 방정식, 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출제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엄한 뭐 저것을 또 막 그 돌려보면 대충 이렇게 할 때가 최소일 것 같다라든가 막 단면 자르면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든가, 자 이거 되게 감으로 그냥 때려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 많은데 수식으로 이렇게 엄밀히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간 도형에서 뭔가 공간 지각 능력이 이렇게 뭐 출중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거를, 출중한 학생들도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 저걸 막 계속 돌리다가 시간 다 간다고. 그 시간이면 차라리 계산하고 말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하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연습을 또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수적으로 엄밀하게 해석하는 거, 물론 기하적인 어떤 특징을 활용은 또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문제의 경우는 대수적으로 그것을 결합시켜서 식으로 최종적으로 최대 최소값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꼭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29번 문제 이런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